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죠. 아직도 이렇게 그러고 있고요. 사망자가 13명이고 확진자가 1,500, 1,600명인가 1,500명이 막 넘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신천지 교도들인데 대구에서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500 몇 명이 뭐 거의 뭐 신천지 교도라고. 근데 그걸 보면 신천지 교도는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길래 뽀뽀하는 것도 아닐 텐데 뽀뽀해서 그런 거지 않을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많이 서로 걸릴 수 있을까? 가족도 아닌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데 요가인가 뭐 좀 격렬하게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9명인가 10명이 이렇게 다 같이 걸렸다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어, 밀폐된 공간에서는 좀 그, 좀 뭐랄까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사망자가 13명인데 사실은 또 다른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1년에 그걸로 인해서 폐렴으로 죽거나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수천 명, 수천 명의 수천 명인데요. 수백 명, 수천 명은 되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는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았겠나. 줄어들,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계획이죠. 왜냐하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져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생 관리를 워낙 잘하니까 또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니까 인플루엔자가 전염이 안 돼. 뭐 코로나도 전염이 잘 안 되지만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바이러스여서 많이 전염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1년 동안에 걸리는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몇천 명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몇만 명 수준이거든요. 미국에는 2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천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만 명이 막 죽고 그걸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재작년이 훨씬 더 심했고. 그래서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이번에 그 나름 이제 커다란 수확이다. 물론 나쁜 것도 많이 있죠.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빠질 것 같다. 어제 그 최근 한 지난주, 뭐 이번 주 들어와서죠. 이번 주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주가 지수가 한 1000포인트, 아니지 10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거의 뭐 10% 정도 폭락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미국도 2500포인트나 폭락을 했어요. 아마 이제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폭락이 된 거는 세 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그 주가 지수가 엄청난 폭락을 불러왔어요. 그게 대한민국 때문일까? 코로나 때문일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젠가 그젠가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어요. 그분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미국도 시간 문제다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폭락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코로나의 치사율은 코로나에 걸려서 바이러스가 이제 목으로 입안으로 해서 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폐까지 안 들어가면 괜찮아. 폐로 들어가서 폐 안에 있는 이것을 붙어가지고 섬유화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폐가 건강한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 앓다가 말고 감기처럼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젊은 사람이 픽 쓰러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이토카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막 들어오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병들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 어지간하면 2주 안에 다 싸워서 이겨.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바이러스가 이 안에 들어가서 변이를 해.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또 내 몸에서도 이 어때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도 너무 세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분비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분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포트 세포 개가 양 100마리를 통솔을 하잖아요. 막 몰고 가. 그래서 양을 잘 몰고 가니까 양 목장이 별 편안함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그럴 때는 양 100마리하고 강아지 한 마리면 돼. 그런데 이제 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그런데 강아지 100마리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이 잡혀 먹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사이토카인이 적당히 분비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분비돼서 그걸 보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렴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며칠 만에 각혈 하더니 뭐 이렇게 죽는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에 맞아서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이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는데 폐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안이 헐어가지고 이제 뭐 입으로 각혈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반응을 일으킬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도 될까 말까, 10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젊은 사람이 안 아픈데도 그냥 이거는 인플루엔자 걸려도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바이러스 걸려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치사율은 인플루엔자보단 높지만 우리가 이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초기 대응을 잘하면 지금도 확진자가 1,500명, 1,600명 정도 되는데 13명이 죽었거든요. 그 13명은 대부분 노약자들이고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1919년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1919년도에는 이 사이토카인 이것이 분비가 훨씬 많이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이렇게 창궐을 했었거든요. WHO에서 팬더믹이라고 이렇게 6단계인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단계? 하여튼 상당히 높은 단계를 선포를 했죠. 그걸 보고 팬데믹이라고요. 난 팬데믹이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창궐이라고 생각하면 돼. 창궐. 전염병이 창궐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좀 전염병이 창궐했다. 라고 해도 될 만큼이나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천연두하고는 또 다른 거고 콜레라나 이제 이 흑사병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냥 바이러스인데요. 그래도 신종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대응하는 건 잘하는 거죠. 좀 이제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왜 더 강력하게 안 하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지금쯤이면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해도 괜찮지 않아?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의 신천지 모두 다 폐쇄하고 신천지를 모두 다 각출을 한다고 막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러는데 참 그래요. 어제는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금리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금리는 내리지 않았어요.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좀 대응하는 게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면 위험 요소가 좀 줄 텐데 중국은 며칠 전에
대응을 신축성 있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대응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말라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격리시켜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중국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조금 이렇게 경제도 다시 되살아나고 사회도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처음에는 나름 질병관리본부에서 잘한다고 하긴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신천지 건이 생기면서 확 퍼지면서 지금은 좀 대응이 늦지 않나. 그래서 어제는 그 금리가 좀 더 인하됐으면, 한국은행에서 좀 인하 좀 시켜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그 통화 정책을 어쨌든 사람들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좀 큰 문제다 해서 꽉꽉 누르고 있게 되죠. 가계대출이 정말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되면 대체로 이렇게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뭘 이제 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줄죠. 서민들은 더 이상 대출 받을 게 없잖아, 지금은. 뭘 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2, 3만 원씩, 3, 4만 원씩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저도 문자를 받았어요. 저 부산은행 쓰잖아. 저는 이자를 좀 세게 해요. 4.9%, 4.8%인가 그래. 그리고 문자가 와서 4.5%인가 좀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좀, 왜 우리 그 한국은행 채권 금리가 1.5%인데 왜는 나는 거의 5% 가깝게 이렇게 내는지. 그 이제 또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황룡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증축을 해서 뭐 요양원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아동센터도 좀 더 늘리고 또 이렇게 우리 1층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더 넓게 하거나 더 높게 하거나 그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요 앞에 건물 사는 거는 이 주택에 대한 문제는 보면 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금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택조합의 동의서를 써줬다라는 거죠. 그럼 주택조합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동의서 쓴 거를 그 해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은 자기 땅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건물을 없앨 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잖아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요. 다시 지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주택조합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거나 부쉈거나 했을 때 주택조합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오죠. 너희들 왜 지었니? 왜 없앴니? 원상복구해줘.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상복구해줘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건물주인께서는 이렇게 주택조합하고 싸우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할 준비하고 있다고도 그렇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 건물을 우리가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음, 주택자금 대출이 적지 않게 나와요. 만약에 10억 공사를 하면 주택자금 대출 한 7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건물을 3억만 있으면 거의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대. 그 자금 대출 제한이,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져서 여기에 그 이제 임대 사업, 건물을 지으면 몇 층 임대, 몇 층 임대, 임대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임대가 나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용 관리 해주는 그런 그 뭐지, 설계 컨설팅 해주는 이런 데서 여기는 임대가 잘 될 수 있는 곳입니다라는 이런 증서를 받아야지 은행에서도 그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임대가 잘 나가겠냐고. 임대가 잘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근데 아니,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요양원을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려면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하여간 뭐라 해래. 그래서 근데 좀 쉽지가 않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도 대출을 해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규제가 너무 심해요. 지금 정부는 안 돼요. 이러면 다음 정부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다음 정부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바뀌겠나? 에, 어쨌든 뭐 일이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건물을 지어야지. 안기관이나 다른 데서나 하는 사람들도 건물을 지어야지. 무슨 물론 건물 짓는다고 주택 경기가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건물보다는 다른 SOC 산업들이 더 펼쳐져야지 되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몇 프로라도 차지하잖아. 그냥 건물 짓는 게. 그래서 그 요즘에 그 건축 건설계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죽겠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공사량, 수주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장들도 다 문을 닫고 있거나 삼성이나 LG도 누가 확진자 딱 나왔다 하면 그날은 이제 못 하는 거죠, 조업을. 이미 그랬었잖아요. 어젠가 그제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어지간한 기업들은 재택으로 이제 다 돌리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한 2,500포인트 이상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한 것일까? 사실 미국은 인플루엔자가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고 더 많이 아프게 하고 인플루엔자 미국 독감이라 할 정도로 그래요. 미국 독감. 미국 독감이 더 유명해 사실은. 그러면 왜 이게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독주예요. 그냥 90% 지지율이야. 경선할 것도 없어. 공화당에서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 등장했을 때는 저 사이코 왔다,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 집요하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게 하는 대단한 이 지략가였구나. 이렇게 한마디 그냥 퐁퐁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게 노무현 거사님보다 더 이상한 말들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뻥 같은 말이었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미국에게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공화당에서는 경쟁자가 없어.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중인데 그 샌더스 후보가 지금 지난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샌더스가 당선될 민주당 경선에 당선된 확률이 57%로 높아졌다라는 거지. 뭐 블룸버그에 누구도 있고 뭐 젊은 뭐 그 후보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지금 샌더스가 거의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락된 거래. 주식이 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가지고 폭락되냐? 이 샌더스라는 사람의 사고 방식은 재벌 해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장을 해왔어요. 재벌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재벌들이 세상을 망가뜨린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해체시키겠다. 라는 이제 재벌 대한민국은 삼성 때문에 망했어. 삼성 때문에 성장을 하기로 했지만 삼성 때문에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을 해체시키겠다는 건 너무 급진적이잖아. 조절을 해 나가서 천천히 이렇게 기업하고 정치랑 좀 약간 분리해서 기업도 독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먹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갑자기
갑자기 삼성을 삼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가 봐. 우리는 새 대통령이 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문재인이 이전에 아무리 삼성 반대 막 이렇게 했어도 지금 삼성하고 지금 이 현 정부랑 갈등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재용을 집어넣느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법조인이든 뭐 모든 게 다 삼성 위주로 나가니까. 근데 미국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쭉 이렇게 하는데요. 연설하고 나서 연설지를 하원 의장 여성이거든. 하원 의장이 줬어. 그 의장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보는 앞에서 그 연설물 찢어버린 거야. 연설물 찢어버렸어.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찢어버린 것이 우리나라가 만약 찢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무리 다른 야당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개개인의 사고를 인정해주는 미국의 강력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죠. 싸우는 것 같아 보면 어떻게 어떻게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찢어버리냐고 세상에 그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해도 문제지긴 하지만 하여튼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보는 데쭉 찢어. 근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성장하는 거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해가면서 견제해가면서 경쟁해가면서 그를 좀 더디지만 그게 빠르진 않지만 알고 보면 그게 더 빠른 거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정치나 경제 이런 미국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고 위아래가 너무 위계 질서에 너무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삼성이 발전하기 어려운 거는 아랫사람이 그 어떤 기획안을 올리면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지. 그 기획안 잘못됐는데요? 라는 걸 못 한다는 거지.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갖고 2008년, 2010년 정도, 9년 정도 됐을 때죠. 2006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페이스북, 아니, 그 애플 나오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들고 삼성에 먼저 왔었다잖아요. 아니지. 삼성이 아니지. 즉, 그, 저기에, 어, 저, 그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네? 그거는 그 유럽의 그 건데, 그 제일 유명한 그, 그 까먹었다. 그 말고 또 구글, 안드로이드 말고 다른 건데, 안드로이드 말고 유명한 또 다른 건데, 어, 구글 자체였나? 하여튼 어쨌든 했는데 그것을 저평가해서 그 뭐 필요도 없는 쓸모도 없는 것들을 갖고 왔다고 보냈잖아요. 유튜브던가 유튜브던가 뭐 그랬는데 이제 그걸 놓쳐서 삼성이 참 천추의 한이 됐었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을지 않겠어요? 라는 의견조차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게 제일 문제고 그래요. 우리 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절에도 보살님하고 나랑 싸우면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다고 가버려. 싸울 수도 있지. 그, 물론 이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개차반이면 안 되겠지만 서로 갈등하는 거는 괜찮다. 저는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정책이 다를 수가 있고 내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스님 그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라고. 그게 서로 의견 나도 그러면 그런가요? 하고
그런 거하고 안 될 때가 있겠지. 그러든지 말든지 내 스타일로 가. 여러분들은 계속 스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내가 그러면 큰 소리로 그럴 것 같으면 나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다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같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이제 그런 그런 때가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님이 뭔가 그 시기에 2020년도에 살짝 미쳤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공정한 그 시각을 갖기는 어려워요. 어느 행가는 좀 게으른 생각을 갖고요. 어느 행가는 좀 소유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어느 행가는 철학적이고, 어느 행가는 뭔가 일을 벌려야지, 일을 벌리려고 하는 이런 해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성향이 때로는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안 맞아. 리더가 안 맞을 때. 그럴 때 그 리더가 이제 변했네? 전에는 안 그러더니 변했네? 에이씨,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변했어. 황산 스님이 변했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돈밖에 몰라. 변했어. 라고 이제 그럼 가. 이제 아유, 거기 안 갈 거야. 절이 어디 거기만 있냐고. 절이 얼마나 많은데 나 다른 절 갈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방조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지를 할 때 내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절 오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스님절이요?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스님절이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도 돼,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싸워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지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님은 엉뚱한 것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국가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절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도 그 갈등이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해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 왔을 때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갈등했을 때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남이 갈등하는 거 보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막 대들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요 하면 지금 못 나가요. 이게 스님절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서 다른 제3자가 이 절 망했구나 하면서 이 절 이상한 절이네 하면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꾸준하게 계속 절에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스님이 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아. 저쪽에서 주장하시는 게 더 맞는 거. 그럴 때는 세력에 더 붙어가지고 주지 스님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의 그 역사적인 대폭락, 뭐 얼마나 더 폭락될지는 모르는데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샌더스가 진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오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20%는 주가 폭락될 수 있다. 뭐 지금 2만 7천 포인트, 뭐 2만 7천 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더 폭락돼서 2만 그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럼 샌더스가 되지 말아야 되냐? 글쎄,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샌더스의 그런 주장은 너무 과한 것 같다, 너무 사회주의적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성장만 막 이렇게 계속 고속 성장만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세상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다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된 이후로 달러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1200원대가 돌파됐어요. 우리가 달러를 원달러 환율이 1216원, 17원 이러거든요. 1220원이 넘었었기도 했어요. 어제하고 그제 막 이렇게는.
옛날 외환위기 때나 1200원, 1300원, 1400원이 막 이랬었잖아요. 벌써 1200원이 넘었다고 지금. 그거는 이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1200원이 넘었냐?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1200원 넘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걸 또 봐야죠. 엔화에 대한 엔화가 이제 그 국제 그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또 엔화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또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달러만 쭉 올라온 거죠. 이게 그러면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해석을 하면 돈이 전부 다 달러가 다 미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본래 미국은 통화 정책을 옛날 대통령들은 달러가 밖에 미국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돼. 전 세계에 펼쳐져서 그 모든 대금 우리나라도 대금 결제 유럽에 하든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든 아시아에든 원화로 대금 결제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달러로 하잖아. 그걸 뭐 기축통화로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달러가 많이 돌아야지 미국이 나은 거야 하면서 미국이 적자가 엄청 미국 해마다 계속 적자야. 적자가 엄청나게 나더라도 달러는 세계에 돌아야 돼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는 미국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서 지금 이제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애플 같은 회사들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그냥 다 먹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데 잠식한다는 얘기는 돈이 계속 쓰여 글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 한번 보고 있더라도 돈을 계속 그 미국에 돈을 쏴주는 거예요. 유튜브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돈이 쭉 계속 하는 거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그 핸드폰 다 쓰잖아요. 거기 구글 깔려 있잖아. 계속 미국에 돈을 쏴주는 거예요. 계속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은 계속 돈이 쌓이고 미국에 달러가 집중이 되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가치가 비싸지는 거죠. 이제 1200원이 넘잖아요.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겠죠.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성불하세요.